여기 이제 9장을 보면 이건 그대로 나가는데 Building and Sustaining Performance Excellence in Organization. Sustaining이라는 게 이제 이게 중요해. Sustaining은 무슨 뜻? 지속 가능성. 야, 우리 앞에 있는 여학생 어떤 남자를 사귀어야 되냐? 그래, 지속 가능성 있는 남자. 이 지속 가능성, Sustainability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Sustainability,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 그런데 지속 가능성을 가지려고 하면은 엑셀런스를 하려면은 뭐가 중요하냐? 제일 처음에 뭐가 중요하다? 레디니스, 준비 태세. 이게 여러분들이 졸속 경영하고 속도 경영하고 뭐가 다르냐? 졸속 경영은 뭐가 없는 거야?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 그래갖고 허둥대는 거고, 졸속 경영은. 속도 경영은 준비가 돼 있어 가지고 차분히 하는 거를 속도 경영이라고. 알겠죠? 속도 경영. 이게 레디니스가 중요해. 변화에 대한 그 준비 태세. 준비 태세. 두 번째는 뭐가 필요하냐? 사운드, 건실한 프랙티스, 연습과 그 다음에 연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전략이 있어야 된다. 스트래티지가 있어야 된다. 전략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가 필요해요? 말하자면 그 인프라스트럭처, 인프라가 필요하다. 이게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항상 이 네 가지가 지속 가능성의 이제 중요한 과제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이 템포럴이고 지속 가능성, 품질이 일시적인 품질이 아니라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요새 이제 너희들이 한번 이제 오늘 그냥 숙제인데, 이제 이거는 숙제는 아니고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같은 데 가보면은 지속 가능성 보고서라는 게 있어. 지속 가능성 보고서. 한번 너희들이 이렇게 한번 다운로드 받아봐.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얼마나 맞으면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지속 가능성이 있으려면 제일 먼저 뭐가 있어야 지속 가능성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업에 윤리 경영을 해야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면 어때요? 청해진 해운같이 저런 회사들은 한 방에 그냥 가는 거야. 뭐가 없으면은? 윤리가 없으면. 윤리가 없으면. 윤리가 없으면.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사람 같은 걸 얘기를 해보더라도, 그래서 이제 요새 인문학이 대세다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 도덕이 앞서가야 돼.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이 과학자들이라는 거, 자, 요놈아, 과학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아니야.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어떠면 나쁘냐? 윤리가 바닥에 깔려 있지 않는 과학이라는 건 뭐를 의미해요? 이거는 완전히 살인무기야. 살인무기야. 항상 윤리 바탕에 과학이 깔아야 돼. 그러니까 왜 우리가 황우석 교수를 비난하느냐? 과학자이기 전에 뭐 해야 돼? 윤리를 해야 돼. 그런데 너희들이 이제 하나 보면은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여자들이냐 하면은 그 누가 황우석이가 난자를 4만 개를 채취했대잖아. 근데 여자들이 처녀들이 가서 기증을 했다는 거야. 난자를 4만 개를. 그러면 그 여자들은 어때요? 난자가 한 달에 하나씩 나오지 않냐? 그걸 한꺼번에 10개 정도를 채취하려면 뭐를 해야 돼? 거기다 호르몬을 막 놓고 줘야 되잖아. 그게 신이 그 난자를 여자한테 준 건 어때요? 엄청난 축복인데 그런 식으로 버리면 안 되는 거지. 그걸 몇 개를 채취했다고? 4만 개.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실어 먹고는 버리고 실어 먹으면 버리고 그 짓을 했다는 거지. 뭐가 기본이 안 돼요? 윤리가 기본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서스테이너빌리티.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기업이 뭐야? 품질에 대한 어떤 그 확고한 신념,
제조물 책임 이런 것들이 이제 얼마나 돼 있느냐 이제 하는 것들이 중요하죠. 요새는 무슨 시대다? 대마 필사의 시대다 그래요. 옛날엔 대마 불사라고 그랬잖아. 대마 필사의 시대다. 이게 너희들이 얼마나 대마 필사인 걸 보자고. 2001년에 세계 휴대폰 메이커 중에 최고의 메이커하면 어디에 있냐? 1등이 노키아, 2등이 모토로라, 3등이 삼성전자, 4등이 소니 에릭슨이었어요. 근데 이 네 개 중에 하나만 살아남고 세 개가 다 망했잖아. 다 망했잖아. 자, 너희들이 기억은 못하겠지만, 기억은 잘 못하겠지만, 우리가 IMF 때 우리나라의 은행이 어떤 은행이었냐? 제일은행, 한인은행, 종은행, 상업은행, 그 다음에 뭐야? 서울신탁은행이었다고. 이 5개. 이게 다 망했지 않냐? 다 망했잖아. 이게. 그래서 이게 맞으면 서울은행 하나 해가지고 다 망했다고. 이게 대마불사라고 했는데 다 망했잖아.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최근에 2010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컸었던 저축은행의 1번이 뭐였냐? 솔로몬, 2등이 토마토, 3등이 제일, 4등이 부산, 5등이 부산 2였는데 1등, 2등, 3등, 4등, 5등이 다 망하고 8등도 망하고 큰 놈은 다 망한다고. 대마 필사의 시대다. 이게 옛날에는 큰 놈은 안 망하고 작은 놈만 망한다 했는데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더라?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 승자의 저주다. 승자의 저주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 퍼포먼스 엑설런스의 필로소피를 우리가 다시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게 옛날의 기업에서 맞으면 엑설런스라는 게 뭐냐? 우수한 사람이라는 게 뭐였냐? 옛날에는 뭐야? 사람으로 맞으면 뭐야? IQ가 높다. 그랬는데 너희들이 이제 그 중요한 거는 그 너희들이 옛날에 안철수가 맞으면 그게 젊은이들한테 인기를 끈 프로가 무슨 프로냐? 무릎팍도사야. 그 이제 무릎팍도사에서 안철수가 나와가지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그 친구가 미국에 MBA 갔었잖아. 근데 이제 그 법학과 교수가 이제 법학과 하버드의 이제 법학과 교수가 이제 한 얘기인데 자기가 학교 때 굉장히 우수한 친구라고 이렇게 점을 찍어놓은 친구들이 있을 거 아니야. 법학과 이제 교수가. 그랬는데 한 20년 후에 보니까 걔네들이 다 감옥에 가 있더래요. 왜 그러느냐? 머리만 비상하지 뭐가 갖춰지지 않았어? 윤리가 갖춰지지 않는 거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뭐가? 돈은 모든 것을 용서하지 않아. 이게 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 알겠지만 그 미국에서 MIT 공과대학 나온 놈의 우수한 애들의 120명이 만든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 사이먼스라고 하는 친구가 만든 회사인데 그 회사의 사이먼스의 1년 연봉이 얼마냐? 최고 많이 받을 때 3조 5천억을 받은 적이 있어. 뭐 하는 회사야?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는 뭐 하는 사람이냐? 노름판에서 고리 뜯는 사람 아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겠지만 MIT에서 공학 박사를 받았다면 신이 걔한테 그런 머리를 주었다면 걔한테서 뭐를 기대했겠니? 인류를 위한 어떤 발명이나 발견이나 이런 걸 하라고 그렇게 머리를 줬잖아. 그런데 걔가 뭐 했어? 월가에 가서 노름판에 가서 고리 뜯고 앉았으니까. 예, 그래가지고 돈은 벌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그게 뭐라고 그래? 옛날에 이제 그 월가의 탐욕이다. 맞아, 그래가지고 뭐 맨날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다 그런 거잖아. 이런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뭐가 필요하다? 필로소피, 철학이 필요하다. 철학이 필요하다. 맞아면은 이 엑설런스라고 하는 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떤 그 리액션이죠. 경쟁적인 그 위협에 대한 리액션.
to profitable survival을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opportunity, 또 하나는 그 개선의 기회, 맞아, 이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또 패턴이 있어요. 21세기의 기업의 생존 조건이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요새 내한테 많은 사람들이 강의를 듣기 원하는 강의 제목이 뭐냐? 삼성전자 이후에 한국 산업 어디서 활로를 찾을 것인가, 이제 요 제목을 굉장히 즐겨 하는데, 이제 그 대전제는 뭐야? 삼성전자는 망할 거라는 거지. 망할 거라는 거. 왜? 아까 대마 뭔 시대라고? 필사의 시대다. 대마 필사의 시대다. 이제 그런데 삼성전자가 이제 왜 이렇게 맞으면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느냐? 이게 지금 삼성전자가 맞으면은 한국이 수용하기에는 너무 큰 회사가 돼 버렸어요. 삼성전자의 연간 매출액이 우리나라 GDP의 몇 프로? 20%예요. 20%라고. 삼성전자의 순이익을 가지면은 우리나라 국방비를 다 보충하고도 남어 돈이. 서울시 예산의 1.5배야. 이게 삼성전자에서 남은 이익만 가지고 그게 이제 37조인데 서울시 예산이 23조밖에 안 돼요. 서울시 하나, 부산시, 인천시까지 다 커버하고도 남아. 그 삼성전자 순이익만 가지면.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은 벌써 삼성이 뭐가 돼 있다는 거야? 공룡이 돼 있다는 거 알겠죠? 그렇잖아. 전 세계에서 한 기업이 그 나라의 GDP의 20%를 차지하는 기업이 전 세계 아무 나라도 없어요. 옛날에 딱 하나 있었지. 어느 나라? 핀란드. 핀란드의 노키아가 그렇게 됐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희들이 하나 이제 예를 들자면은 삼성그룹의 총 영업이익의 92%를 삼성전자가 가발을 해요. 삼성전자의 총 영업이익의 66%를 휴대폰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 휴대폰이 망하면 삼성전자가 망하고, 삼성전자가 망하면 삼성그룹이 망하고, 삼성그룹이 망하면 나라가 망하는 지금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것을 빨리 타파하지 않으면 삼성전자는 언제라도 위험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 국가가 위험에 빠지면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내가 항상 지금 강의하는 내용이 삼성전자 이후를 준비해야 된다. 지금 빨리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국가의 포션, 아까 20%를 얼마 이하로 떨어뜨려야 된다고? 10%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모색하지 않으면 이 나라에 굉장히 위험이 닥친다. 여러분들 아는 어느 나라가 그랬다고? 핀란드가 노키아 하나 나가니까 핀란드 경제가 그냥 휘청해버려. 왜?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GDP 얼마를 차지한다고 그랬어? 20%. 20%가 그냥 작살나면은 큰일 나는 거지. 1%만 작살나도 큰일인데 20%가 작살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21 기업의 생존 조건이다 하는 거를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이제 보통 교수들 이제 얘기하는 거하고 나는 이제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놈아, 삼성전자의 위험은 어디서 올 것 같냐?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왜 망할 것 같냐? 자, 누구든지 해봐. 삼성전자가 망한다면 왜 망할 것 같냐? 아니, 그냥 너희들 느낌을 얘기해도 돼. 왜 망할 것 같아? 왜? 남의 나라 때문에 망하는 회사는 이 세상에 없어. 남 핑계 대면 안 돼. 중국 때문에 아니야. 너희들 고구려가 왜 망했냐? 영계수문 때문에 망해. 영계수문 아들놈들, 남생 남건 이놈들이 깽판 쳐가지고 망한 거잖아. 맞으면은 수나라 100만 대군이 오고 당나라 30만 대군이 와도 끄떡없던 나라가 그 신라 그 몇 개한테 망한 이유가 뭐냐면 그 아들들이 뭐를 해요? 내분을 일으켜서 다 망한 거잖아. 그런데 이제 너희들이 삼성전자가 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너희들이 알고 있으면서 모르는 거야.
옛날에는 우리나라에서 1980년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센 학과가 무슨 학과였겠니? 또 막 거짓말하지 마. 무슨 산업과가 제일 세? 무슨 학과가 제일 셌을까? 전자공학과. 그 다음에 무슨 과였을까? 기계공학과. 그 다음에 무슨 과야? 의예과. 그 다음에 산업공학과야. 그 산업과가 전국에서 4등 했어요. 4등.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저 이동호 교수 걔네들이 아주 우수한 애들이야. 그 당시가 그 1980년도 그 당시야. 그랬는데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회사가 어느 회사냐? 삼성전자. 전자공학 제일 셌으니까. 그 다음에 기계공학이니까 무슨 회사가 제일 좋을까?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기계.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산업공학과 출신들이 왜 뭐가 많느냐? 그 전자통신 회사의 사장들이 산업공학과 출신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때 이제 똘똘한 놈들이 다 들어간 걔네들이야. 이제 걔네들이 이렇게 이제 됐는데 지금은 제일 센 학과가 무슨 학과냐? 의예과. 그 다음에 한의예과, 치의예과, 생명, 약학, 수의학 하고 공대야. 이게 비리비리 하는 것들만 지금 들어온다고. 그것들 가지고 산업공학이 어떻게 맞으면은 세계 최고의 맞으면은 그 근데 중국은 제일 우수한 애들이 어디로 가냐? 공대 전자공학과잖아. 그러니까 13억에서 제일 센 놈하고 5천만 원이 제일 비리비리한 이놈이 붙어서 이게 어떻게 게임이 되겠냐고. 이건 게임이 안 되는 거지. 이게 삼성전자의 몰락은 누구 때문에 몰락이 와? 이공계의 맞으면 기피 현상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똘똘한 놈들이 다 어디로 가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의회, 그 다음에 똘똘한 놈들이 법학 상대로 안 가고 다 이제 이런 데로 가가지고 변호사 이쪽으로 가면서 비리비리하는 것들이 이제 삼성으로 오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잘 알아. 또 너희들이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요놈아 IQ 높은 놈이 좋은 거냐? IQ 높은 사람은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지. 어떠면 좋아? 걔가 뭐를 하면은 발명이나 이런 데 하는 데는 IQ 높은 놈이 좋아요. 근데 사업을 하는 데는 IQ 높은 놈이 좋냐 나쁘냐? 별로야. 이게 사장은 맞으면은 IQ 높은 놈이 할 필요가 없어. 뭐가 섞이는 게 좋아? EQ가 섞인 애들이 더 좋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런데 맞으면 발명하는 거는 머리 좋은 애들이 좋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너희들이 구분해야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뭐야? IQ 높은 애들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의대를 간다는 거지. 의사가 IQ 높으면 뭐야? 환자들한테 반말이나 칙칙하고 뭐 좋을 거 뭐 있냐? 그잖아. 의사들은 뭐가 좀 섞인 놈이 좋아? EQ. 그래서 이게 머리 좋은 애들은 그런데 공대는 어때요? 자폐증 환자라도 상관없잖아. 발명만 잘하면 문 닫아놓고 발명만 잘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제 IQ가 높은 사람하고 EQ가 높은 사람 누가 좋으냐라는 거는 얘기할 수 없어. 뭔 말인지 알겠죠? 그러나 발명을 하는 데는 IQ가 높은 게 더 낫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너희들이 이제 그 이해를 잘해야 돼요. 이제 좀 다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기 이제 대응 전략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우리가 TQ 컨셉 받아들여야 된다. 토탈 퀄리티라고 하는 토탈 퀄리티의 컨셉을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사장이 쫄자 같은 생각을 해도 안 되고 쫄자가 사장 같은 생각을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우리가 탑 이그제큐티브 이게 최고 경영자 같이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포지션의 퀄리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이제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지금 가장 큰 과제 중에 하나가 뭐냐? 지금 세월호 사태가 일어나 가지고 국민이 전부 다 뭘 뺐어요? 지금 말하자면 전부 잃어버렸는데 이때 이제 우리나라가 해야 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걸 안 하고 있어서 뭐 품질 정치를 해야 돼.
품질 정치. 요놈아, 여 뒤에 품질 정치란 어떻게 하는 정치냐? 품질 관리란 뭐야? 맨날 배웠잖아. 뭐라고 배웠어? PDCA 서클을 굴리는 거잖아. PDCA. 이게 품질 정치란 정치인이 뭐를 해? 계획을 세우고 피하고 또는 공약을 하고 D는 뭐야? 그것을 실천을 해. 그 다음에 뭐를 해야 돼? 국민이 체크를 해. 그러고 난 다음에 공약이 실천이 잘못된 거는 다시 뭐를 해? 피드백을 하는 PDCA 서클을 굴리는 거야. 지금 뭐냐면은 너희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정치인들이 뭐를 해? 선거 때 되면 약속을 해. 근데 그것이 지켜지냐 안 지켜지냐? 안 지켜지는 거를 감시하는 기구가 하나도 없어. 그리고 다음번에 또 나와서 또 거짓말을 해. 뭐 말인지 알았어? 그래서 지금 거짓말의 반복이잖아. 그래서 우리가 공약을 뭐라고 그래? 빌공짜 공약이라고 하잖아. 안 지키는 게 공약이라는 거 아니야. 공약. 그래서 우리나라는 공약대로 하면 망한다는 나라 아니야. 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야? 경기도 지사는 뭐를 한다고? 중고등학생들의 맞으면은 뭐 학비를 다 면제해 주겠다. 아 좋아. 그 다음에 뭐 대학생들 학비도 다 면제해 주겠다. 공약했냐 안 했냐? 했잖아. 아니면 등록금 뭐 반값 등록금 뭐 하고 지금 반값 등록금 됐냐? 안 됐잖아. 그런데 이제 요놈들이 또 그 사람 또 찍잖아 다음번에. 그러니까 약속을 안 지킬수록 더 당선이 되잖아. 그러니까 더 뻥을 치는 거지. 뻥을 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품질 정치란 어떻게 한다? 정치인이 공약을 해.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돼서 실천을 해. 한 다음에 국민이 체크를 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안 지켰으면 국민 소환을 해서 불러들여. 갖고 잘라. 맞으면 이게 정해져야지. 그래야 이제 공약을 함부로 못하지. 뭐 대학생들한테 반값 등록금을 주겠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런데 우리나라 이제 이 우매한 백성들이 반값 등록금으로 해주겠다면 야 뭐 그래도 나중에 10%라도 깎아주겠지 하는 식으로 찍지 않아. 그러니까 이놈들이 거짓말을 하는 거야. 그리고 다음에 또 거짓말하고 또 거짓말하고 뭐 이런 식으로 맨날. 그래서 무슨 정치로 가야 된다? 품질 정치로 가야 된다. 이 품질의 그 프로세스 그대로. 품질은 뭐 한다고? 기본적으로 무슨 프로세스야? 다시 P, D, C, A 이렇게 피드백 이렇게 돌아가는 이게 대밍의 서클이잖아. 대밍의 서클 이렇게 이제 돌아가야 된다는 거지. 품질 정치를 해야 된다. 자 이번에 세월호 사고가 났어. 대통령이 또 뭐를 할 거야? 틀림없이 공약을 하겠지. 뭐 안전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겠다고 하지. 또 한 20년이 하면은 또 똑같은 사고가 나. 그러면 또 공약하고 맨날 도레미타불하냐. 도레미타불. 이제 이런 것들이 중요한 과제죠. 그래서 그래가지고 오가니제이셔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컬처. 문화가 무슨 문화? 품질 문화. 그래서 몸에 뭐가 배야 돼? 품질이 배야지. 이게 체질화돼야지. 체질화돼야지. 회사 같은 데 가면 그래요. 맨날 가보면 이제 예를 들자면은 야 품질 제일주의 안 써붙인 데 없잖아. 다 품질 제일주의라고 써놨어. 그러고는 사장이 와서 팔찌로 차면서 그러지. 얘마 빨리빨리 안 하고 뭐 하냐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 다 끝나는 거야. 세월호에도 틀림없이 뭐라고 쓰였을 거 아니. 고객 만족 경영 뭐 품질 제일주의 써붙였을 거라고. 그래 놓고는 가서 뭐라고. 얘마 좀 넉넉하게 실어 과적해라. 그건 또 나중에 뭐면 돼. 그 평형수 좀 빼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식으로 한다고.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요거는 꼭 기억해. 가운데 중자 밑에 마음 심자를 쓰면 이게 무슨 자냐? 충성 중자지. 그런데 여기에 뭐가 중이 하나 더 들어가면 뭐가 되냐? 환자예요. 환자가 된다. 그러니까 이중 구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중 구조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두 개면은 이게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환란이 온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하나의 문화가 뭘로 돼야 돼?
품질 문화. 품질 문화. 품질 문화. 이 품질 문화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cultural value, 문화의 가치, 비전. 그 다음에 이제 이 퀄리티라고 하든지 퍼포먼스 엑셀런스라는 것이 어떻게 이제 이게 진행이 되느냐. 산에서 곰을 만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느냐. 현대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일단 때려잡고 본다. 삼성은 회의를 한다. 대우는 김우중 회장에게 전화를 한다. LG는 삼성 애들이 결정하는 거 보고 결정한다. 그 다음에 공기업은 용역을, 그 다음에 공무원은 누구 업무 소관인지 얘마 네가 잡을 거라 내가 잡을 거냐, 이 업무 소관을 한다. 이제 이렇게 됐지. 이게 하나의 문화죠. 문화. 그래서 이제 지속 가능, 그래서 이제 공기업의 지속 가능 지수라는 거를 이렇게 발표를 하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속 가능성. 그래서 이제 요놈아 취업을 한다면 어느 회사에 취업을 해야 돼? 지속 가능성이 있는 회사.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지금 몇 살이냐? 취직할 때가 한 25이다. 그러면 그 회사가 몇 년은 지속해야 되는 회사야? 50년은 지속 가능하냐? 지속 가능하냐? 이제 지금 반짝반짝하는 회사가 아니고 50년 이후를 기약할 수 있는 회사냐? 이게 지속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타지. 그 다음에 이제 이 컬처라고 하는 거는 맞아, 무엇을 매니지먼트. 이게 회사 같은 데 가보면은, 그게 이제 너희 아까 얘기한 대로 그 현대에 들어가면은 펄펄 나를 놈이 삼성에 가면은 비리비리하는 놈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성은 철저한 뭐야? 시스템주의야. 그러니까 시스템, 이게 너희들 왜 조직의 쓴맛을 이렇게 볼 줄 아는 사람들은 삼성을 가는 게 좋고, 현대는 개별적이야. 그러니까 그 옛날에 이제 좀 미안한 얘기지만 이 정주영 회장님은 초등학교를 중퇴하신 분이야. 그래서 이렇게 말하자면 이렇게 논리적이지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알겠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32살에 현대건설 사장이 됐다니까. 이게 그 양반은 가가지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조인트 까버리고, 야 이 새끼 너 저리 가. 야 너 와서 넌 막 소장해. 이러냐. 그자면은 그냥 뭐 저 2년 된 놈 소장 시키고 또 한 3년 된 놈 맞으면 이사 시키고, 야 인마 너 32살 너 사장해. 이런 식이라고. 그래서 현대는 맞으면 그런 식으로 튀는 놈들이 이제 되는 회사고, 삼성은 완전히 뭘로 돼 있어요? 시스템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게 그 체계에 맞아야지. 거기서 조금만 빗나갔다면 그 새끼는 그냥 왕따, 그냥 이게 날르는 거고, 이제 이런 것들이 그 회사의 문화죠. 그래서 현대는 품질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현대자동차라는 게 굉장히 이렇게 잘 나가는데 왜 문제가 있느냐? 현대는 이제 이렇게 이제 그 현대자동차의 이제 핵심 부장들이 한 6명, 이렇게 지금 몇 명이냐? 이렇게 있으면 이제 8명이고요. 야 이번에 그저 우리 그저 캐브레타가 뭐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번 바꿔보자. 바꿔요. 바꿨더니 더 문제가 있어. 야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 이래 버려.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잘못 사면 재수 더럽게 없으면 막 그 실험용 차를 사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다가 잘 되면 좋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팍팍팍 발전을 하는데 중간에 재수 없게 산 놈들은 난리가 나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대우는 문제가 뭐냐? 거기 캐브레타를 하나 바꾸려면은 밑에서 기한을 해요. 그래갖고 이제 올라가. 그러면은 이거를 미국 본사에다 보내. 이거를 바꿔도 되냐고. 그래갖고 미국 본사에서 바꾸라고 내려오면 바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어때야 돼? 제안했던 놈은 가서 임원한테 불려가서 설명해야 되지 뭐 해야 돼. 근데 영어도 잘못하는 놈이 미국 놈한테 설명하기가 쉽냐 어쩌냐. 어려워. 그러니까 아예 제안을 안 넣는 게 편해. 뭔 말인지 알겠어?
그잖아.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뭐하러 뭐 제한해 가지고 뭐 있어. 가서 뭐 시달리고 영어 잘못하는 거 필요 뭐 있어. 그리고는 항상 얘네들은 옛날에 GM은 한국 사람을 못 믿고 미국 GM한테 꼭 설계실에 문의를 한단 말이야. 이거 바꿔도 되냐. 그래가지고 그 대신에 얘네는 바꾸면은 확실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 현대는 바꿨다가 아니면 말고 이런 형태고. 이게 현대자동차는 너희들이 보면은 왜 막 뭐 가지고 뭐 이렇게 막 하는 것들이 많은 게 그 대신에 현대자동차는 발전을 하죠. 개선해보고 또 좋으면 또 그대로 하고 또 개선하고 또 개선하고 그 대신에 실수도 계속 반복하고 이제 이런 회사인데 어쨌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컬처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미국의 최고 회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요새는 지금 대충 망한 회사 중에 하나가 휴레패카드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그게 이제 휴레트하고 패카드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이 사람 두 사람이 이게 이제 실리콘밸리의 DNA야. 실리콘밸리의 DNA. 그게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거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너희들이 이제 그런 걸 조금 이렇게 알아두는 게 좋은데 그 실리콘밸리 그 스탠포드 대학을 만든 사람이 누구냐면 스탠포드라는 사람이야. 근데 이제 스탠포드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미국의 워싱턴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대륙간 철도를 놓은 사람이야. 이게 돈을 많이 벌었지. 돈이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을 어디로 보냈냐면은 하버드 대학에 보냈어요. 입학을 원서를 냈는데 떨어졌어. 그러니까 이제 유럽으로 유학을 보냈는데 그님이 가자마자 교통사고로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원통하겠어. 그러면 하버드를 잡는 방법은 뭐야? 하버드보다 더 나은 대학을 만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을 만들었다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전 재산이 얼마였느냐? 땅으로 얘기하자면 1000만 평이었어.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의 부지가 1000만 평이야. 요놈아, 1000만 평이면 좋냐 나쁘냐? 어? 그래 이제 좀 돌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 근데 나쁜 쪽으로 갔어. 왜 나쁜 쪽으로 갔냐면은 스탠포드가 죽으면서 이 땅은 한 평도 팔지 못한다. 이렇게 그 유언에다 박아버렸어. 그런데 미국에서는 재산세율이 얼마냐? 2.5%예요. 이게 1000만 평 같으면 1년에 재산세가 얼마 나와? 25만 평분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 스탠포드 대학이 어떻게 경영을 유지하겠냐? 25만 평분의 재산세를 내야 되니까. 그래서 학교가 굉장히 어려워졌어.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처음에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뭘 했는데 장학금을 줄 수 없게 됐다고. 그 재산세 때문에. 그랬는데 그 학생들이 취업을 하면 하버드 애들보다 좋겠냐 나쁘겠냐? 나쁘지. 아무래도 신생 대학인데. 그랬는데 그때 스탠포드 대학의 최고로 훌륭한 학장이 나왔어. 그게 터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터만이 나와가지고 그놈들을 불렀어. 옌마 너 취업해봤자 뭐 되냐? 하버드 애들한테 따까리밖에 더 하냐? 그 대신에 우리 땅이 얼마가 있어? 여기 1000평이 있으니까 이걸 얼마든지 빌려줄 테니까 너희들이 여기다가 천막을 치고 여기서 창업을 해라 해서 창업을 한 게 어디냐면 에디슨가 367번지야. 요게 이게 여기에서 누가 시작했냐면 휴레트와 패카드가 처음 시작을 했어. 휴레패카드가. 그래서 여기서 이제 휴레패카드가 그래서 이제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은 요 집이 보존돼 있어. 요거 저 실리콘밸리의 그 DNA라고 해가지고 보존돼 있다고. 그래서 이제 휴레패카드가 성공을 거뒀어. 그러면서 스탠포드 말하면 그 실리콘밸리가 지금은 8평이 됐지만 처음에 어디에서 시작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부지 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사장의 80%가 스탠포드 출신이야. 근데 야게도 스탠포드 대학의 학생의 4분의 1이 중국 애들이야. 그래서 실리콘밸리의 사장의 20%가 너희들한테 체리 양이라든지 뭐 왕이라든지 하는 놈들이 다 이 실리콘밸리 했는데 걔네들이 다 어디 출신이야? 스탠포드 출신이야. 그래서 얘네들의 이 휴레패카드에 이제 그래가지고 스탠포드 대학은 이 실리콘에 있는
스탠포드 대학은 실리콘밸리에 있는 이 기업들의 그 학생들을 갖다가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스탠포드 대학은 대학생들 입시해서 버는 돈보다 기업에 교육시켜서 버는 돈이 훨씬 많아. 이 스탠포드 대학이. 그래서 이제 스탠포드 대학,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알겠지만 미국에서 사장을 제일 많이 배출한 대학이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인데, 하버드는 월급쟁이 사장이 제일 많고 스탠포드는 오너 사장이 많아. 알겠죠? 창업원 놈들, 여기 벤처에서 창업원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걔네들이 전부 다 스탠포드를 지원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경영대가 어디가 더 낫냐면 하버드가 낫다는 사람도 있고 스탠포드가 낫다는 사람도 있는데, 요새는 스탠포드 쪽으로 길을 줘요.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에 이제 이 기업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세계에서 최장수 기업이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야? 일본.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많은 나라가 독일, 이제 이런데, 일본에서도 1000년 이상 장수한 기업의 대표적인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 공곡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금강조, 한문으로 쓰면 금강조고, 이제 이 공곡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이 공곡금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만들었게? 한국 사람이 만든 회사야. 백제 사람. 백제 사람. 이게 참 이게 재밌죠? 일본의 이제 그 최고 오래된 회사가 공곡금이가, 그게 이제 그 한국 사람이 만든 회사라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는 지금 200년 넘는 회사가 빵개지. 그래서 이제 전 세계에서 말하면 장수 기업 하면은 일본. 그래가지고 이제 요새 우리나라에서 그 요새 이제 많이 나오는 게 뭐냐, 히든 챔피언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히든 챔피언은 어떤 회사를 히든 챔피언이라 하냐면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히든이지. 이름은 알려져 있지 않은데 전 세계에서 제일 강자 1등 2등 하는 회사들을 히든 챔피언이라 하고, 히든 챔피언이 제일 많은 나라 어느 나라? 독일. 약 한 1300개. 이제 그래서 독일은 대기업이 별로 없어요. 이게 너희들이 아는 뭐 우리가 아는 폭스바겐이나 벤츠나 BMW 이런 거가 독일 GDP의 5% 미만이에요. 우리 삼성같이 20%를 차지하는 기업은 없어요. 이제 그리고 걔네들은 다 5%고, 어느 놈이 다 전 세계를 가봐요. 히든 챔피언. 1300개의 히든 챔피언이 전 세계를 갖다가 석권한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의 장수 기업은 1등이 어디야? 두산. 그다음에 이제 동아약품, 그다음에 이제 신한은행, 경방, 이제 이런 것들인데, 이게 대충 지금 몇 년 됐어요? 120년 정도. 근데 이제 아까 공곡금이는 한 1400년 된 회사인데, 이제 이게 이제 다르죠. 장수 기업의 이제 비결, 독일의 장수 기업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제 그 기업 수로 보면 한 1300개 정도 돼요. 우리는 이제 110개인데, 맞으면은 얘네들은 프림하면 뭔만? 단추만 만들어가지고 3개. 그 다음에 얘네는 와인잔만 만들어가지고, 맞으면 이런 식으로 그 어느 한 분야, 이게 알려져 있지는 게 뭐 알려져 있지는 않은데 전 세계 1등 가는 기업들이 이제 독일의 장수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이제 가장 그 하는 게, 너희들 옛날에 그 뭐가 나왔었냐? 최부잣집이라고 알죠? 경주. 옛날에 너희들 저 술 좋아하는 사람들 경주 약주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경주 약주 그 최부잣집인데, 이제 이건 이제 요 경주 최부잣집은 보통은 400년이 유지된 부자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유일하게 경주에 이제 최부잣집이 이제 400년이 유지가 됐는데, 지금으로 얘기하자면은 무슨 데야? 지금 그 대구대학이 요새 뭐가 됐냐? 지금 대구대학이라고 있냐? 예. 대구대학이 뭘로 바뀐 걸 지금, 옛날에 청구대학하고 뭐 이렇게 합쳐가지고 뭐가 되지 않았냐? 그 대학이 지금 이 경주 최부잣집이 만든 대학인데, 이 집의 큰 특징은 뭐냐면은,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을 하지 말 것, 만석 이상의 재산은 모으지 말 것, 과객을 후하게 대접할 것,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것,
최씨 가문의 며느리는 시집 온 지 3년 동안은 무명옷을 배울 것. 400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할 것. 요 6가지가 최부잣집의 지속 가능 경영이에요. 이게 배품이 있는 거지. 배품이 있는 거지. 이게 이제 여기서 아주 재밌는 게요. 흉년기에는 재산을 늘리지 말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 재산을 늘리냐? 맞으면 그 불경기가 되면은 회사들이 망하면 그 망하는 회사를 막 사가지고 기업을 늘리지 않아. 그러면은 이제 호경기가 되면 어때요? 그때 싸게 기업을 판 사람들은 원한을 갖지. 아, 저놈한테 뺏겼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아. 그래서 뭘 하지 말라고? 원한을 사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원한을 사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만석 재산을 모으지 말고. 만석 이상 돼도 더 맞으면 있을 필요도. 그래서 어느 정도는 뭐야? 이렇게 자족할 수 있는 거. 최고 얼마? 만석까지만 늘리고 그 나머지는 다 베풀어라. 그 이상은 다 베풀어라. 그래서 이것이 몇 년을 유지했다고? 400년. 400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맞으면은 지속 가능 경영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는 몇 년을 못 낸 게 3대를 못 간다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네는 부자가 12대가 갔으니까 얼마나 대단한 게 3대가 아니고 12대를 지속 가능의 대표적인 그거죠. 이제 왜 3대를 못 간다고 하느냐? 옛날에는 이제 이래요. 아버지가 농부를 하지 않냐? 그러면 아들은 뭐를 해? 공장을 해요. 그 다음에 손자는 유통업을 해. 그 다음에 이제 4대체는 뭐를 하느냐? 둘 중 하나야. 아들은 정치를 하고 여자는 예술을 해서 말아먹어. 그러고 나면 이제 다시 시작을 해. 뭔 말인지 알겠어? 이게 1, 2, 3, 4 1, 2, 3, 4 1, 2, 3, 4로 도는 거야. 그러니까 되게 부잣집 딸들이 뭐 하냐? 바이올린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바로 망하려면 정치하고 조금 오래 있다 망하려면 예술 시키라고 그러잖아. 그게 이제 그 대표적인 건데, 어쨌든 지속 가능성의 대표적인 거죠. 그 다음에 말콤 발드리치의 코어 배류, 핵심 가치와 컨셉을 보면은 뭐가 있다고? 비저너리 리더십. 비저너리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를 하느냐? 리더는 뭐를 해야 된다고? 앞을 계속 가리키면서, 말하면은 우리 한양대학의 학생들하고 뭐를 얘기해? 한양대학의 100년 후에 말하면은 무슨 대학이 되어 있을 거라는 비저너리 리더십, 이렇게 비전을 보이면서 하는 리더십. 그 다음에 커스터머 드리븐, 이게 고객에 말하면 이끌려진다. 그 다음에 이제 오가니제이션 앤드 퍼스널 러닝, 그래서 항상 직원들을 훈련시키고, 그 다음에 valuing employees and partner, 그래서 이제 그 인프로이하고 종업원하고 협력업체를, 그 다음에 어질리티, 신속성, 속도 경영을 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보면은 항상 포커스를 어디다 맞춰?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혁신에 대한 매니지먼트를 하고, 그 다음에 항상 매니지먼트 바이 팩트에 의해서 하고, 그 다음에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포커스, 리졸트 앤드 크리에이팅 배류, 그 다음에 시스템스 퍼스펙티브, 이제 시스템 관점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말콤 발드리치의 그 코어 배류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상 뭐냐? 컬처 체인지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는, 세상은 어떠냐? 맨날 변하지 않아. 그거는 부처님도 그 얘기를 했잖아. 뭐라고? 재행무상이다. 항상 똑같은 건 아무것도 없다. 재행, 모든 행은 무상이다. 항상 똑같지 않다. 상이야, 무상이다. 맞으면 항상 변한다. 변하기 때문에 항상 뭐를 해야 돼? 이렇게 변신을 하면서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하고 너희들의 갈등은 뭐냐? 너희 아버지가 너희들한테 뭐라고 하냐? 야, 인마, 내가 어렸을 때는 귤 하나도 제대로 못 먹었다. 아, 지금 귤은 마음대로 먹는 애들 데리고 귤 하나도 못 먹었던 옛날 얘기해가지고 뭐 하냐고. 야, 인마,
어느 놈이 이제 요 놈이 바나나 밥 먹고 이렇게 내버리면, 이 아이놈아 그 내가 바나나 하나 먹으려고 얼마나 어렸을 때 그랬는데 너는 바나나 내버리냐 하고 아들하고 얘기하면 이거는 시대착오적인 거지. 애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그리고 뭐 옛날 밥 굶던 시절 얘기해가지고 얘기가 되냐고. 그러면서 너희들하고 왜 싸워? 내가 너 등록금을 안 대줬냐, 밥을 굶겼냐 이러고 싸우고 앉았으면은, 옛날에는 우리는 부모님이 뭔만 하면 등록금만 대주면은 최고의 부모였다고. 근데 지금 등록금 대주는 건 누구나 다 하는 거기 때문에 등록금 대주는 거 가지고 내세워서는 부모와 자식의 갈등을 막을 길이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뭐라고 한다고? 오프 더 셀프죠. 오프 더 셀프라는 거는 이렇게 그 선반에 이렇게 놓여져 있는 이런 규격화된 이런 걸로는 맞으면 컨셉으로는 설득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이런 거는 표준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베스트 프랙라고 하는 거, 항상 얘기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된다. 그래서 사이클 타면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인 거, 유니버셜한 베스트 한 거고. 그래서 전번에 대로 베스트 프랙는 누가 제일 먼저 했다고 그랬어요? 제겔치가 이제 회장하면서 맞으면은 자기 200개 회사를 리스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다. 이게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인프라스트럭처 디자인을 해야 된다. 인프라를 잘 깔아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에 제대로 강의를 하려면 어때야 되느냐? 교수들이 뭘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물론 이제 훌륭한 교수를 뽑아야 되고 학생도 뽑아야 되지만 학교에 뭐가 있어야 돼? 인프라가 있어야 되겠죠.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인프라에 이제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런데 로우 퍼포머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프로세스 매니지먼트 펀더멘탈스, 커스터머 리스폰스, 트레이닝 앤드 팀워크 이런 것들을 하더라. 근데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보면은 미디움 퍼포머가 있고, 하이 퍼포머는 셀프 매니지드하고 크로스 펑셔널 팀을 구성하고 있더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한양대학 같으면 뭐가 잘 안 되느냐? 산업공학과하고 기계공학과하고 뭘 해야 돼? 크로스 펑셔널 이런 릴레이션십. 이게 산업공학은 산업공학대로 놀고 기계는 기계대로 놀고 화공은 화공대로 노는데 이것이 크로스 섹션이 잘 안 된다. 자, 이게 이제 로우 퍼포머죠. 그다음에 스트레지직 파트너십이 없다. 이게 맞으면은 전략이 없다. 그다음에 이제 월드 클래스 컴퍼니를 벤치마킹 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우리 한양대학의 지금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요놈아, 한양대학이 지금 미국에 또는 일본에 어느 대학을 이렇게 모델로 해서 가고 있니? 모르잖아.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러니까 너희들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천주교 다니는 사람 쓴다. 천주교. 요놈아, 네 놈의 세례명이 뭐냐? 다마소? 다마소는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네가 다마소면 어쩌자는 거야? 그래. 이제 그래서 지금 천주교 신부들이 문제가 있는 거야. 이제 천주교라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면은 세례를 줘요. 세례를 줄 때 이제 그 성인이 있다고. 그 천주교에 이제 성인들이 있은 게 세례명으로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 우리나라는 그 성인에 누가 있냐? 너 아는? 김대건 신부라든지, 이제 이벽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이제 맞으면 정약전이라든지, 정약용이라든지, 이제 이런 사람들이 성인이야. 그러니까 이제 요놈이 천주교를 믿는다고 하면은 얘 보고 이제 뭐라고? 아까 다마소? 다마소라고 이렇게 이제 세례명을 줘. 그러면 이제 얘가 어떻게 해야 돼? 다마소 같은 인간이 하는 뜻이야. 그러면 이제 이놈이 뭐를 해야 되냐? 저놈이 이제 엉터인데 지금부터 뭘 해야 돼? 다마소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돼. 알겠죠? 교황이다. 이거 좋아. 근데 교황인데 이 사람 어떤 교황이었어? 맞으면은 이제 그런데 이제 저놈이 이렇게 보니까 애가 좀 이렇게 맞으면 차분하지를 못하고 뭐해. 그러면 이제 이름을 다 맞으면 어떤 그 교황이 침착한 교황이
또 이 다마소 교황과 같이 침착하게 살아라 이런 뜻으로 지어져. 그게 벤치마킹이야. 서양식의 벤치마킹이야. 그 다음에 이제 동양은 뭐라고 하냐? 여기 이제 불교 믿는 놈들아, 불교. 요것들은 꼭 질문 받을까봐 부처님도 배반하는 놈들이야. 이제 순전. 여기 누구 불교 믿는 놈 없어? 불교는 뭐를 주냐 하면은 법명을 줘. 법명을.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적조다. 적조다. 그러면 이제 이님이 막 너무 까불고 다니는 거야. 그러면 적조다 해가지고 맞으면 이렇게 이렇게 적저 거기 앉아가지고 네 자 도망하 이런 식으로 법명을 줘요. 그래서 하나는 이거는 뭐냐면 일종의 그 맞으면 가훈 같이 한 사람에게 주는 훈계야. 그래서 그 뭐냐면은 그 이렇게 받는 것들을 어쨌든 그렇게 한다. 이게 서양은 사람을 지정해 가지고 벤치마크. 그러니까 이제 우리 한양대학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아까 얘기한 대로 스탠포드 대학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대학. 그래서 우리가 몇 년 후에 100년 후에는 스탠포드 대학이 되겠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도 그렇고 교수도 어디 가봐. 스탠포드를 가봤더니 스탠포드는 뭐를 장려하더라? 창업을 장려하더라. 그러면 이제 우리 한양대학이 지금부터 뭐를 해? 땅을 마련해 가지고 말하면 애들이 이제 창업할 수 있는 창구 뭘 할 수 있는 이렇게 한다든지 스탠포드 대학이라든지 또는 하버드 대학을 지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뭐가 있어야 된다고? 벤치마킹. 이 벤치마킹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벤치마킹. 그다음에 월드 클래스. 세계 수준의 회사. 그러니까 월드 클래스 유니버시티를 하나 지정하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전혀 모른다는 게 이제 대학 경영을 이게 말하면 이게 하이 퍼포머, 우리가 하이 퍼포머, 로우 퍼포머라는 게 벤치마킹 대학이 없다라는 건 이제 이런 거죠. 그다음에 시니어 매니지먼트 컴펜세이션 타이드 투 퀄리티. 그다음에 레피드 리스폰스. 항상 이제 속전속결이라고 하는 문제가 속도 경영이라는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시니어들의 품질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 인식. 그래서 말하면은 이제 양이 아니고 뭐 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이 하이 퍼포머다. 그다음에 이제 미들 매니지먼트 워크포스. 그래서 에지지와 투비. 그래갖고 이제 변화 관리라고 하는 거. 말하면 체인지 매니지먼트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변화의 속도가 기업은 100마일, 시민 단체는 90마일. 그런데 학교는 몇 마일? 10마일. 그러니까 이 학교가 뭐가 안 돼? 개혁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제일 개혁 안 된 사람이 누구야? 법원, 판사, 검사들. 그것이 제일 이제 변화 관리가 안 되죠. 어쨌든 좋고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인간들은 뭐를 질문하냐? What's in? 그죠? In it for me. 나를 그러니까 누구한테 뭔 얘기를 하면은 얘가 뭘 생각해? 저게 내한테 뭐가 도움이 되지? 이것부터 생각한다고. 인간적인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전략 변화, 그다음에 공정의 변화. 그래서 이거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누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TQ 임플리멘테이션에서 항상 우리가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이 뭐냐? 여기서 이제 나와 있지만 이 품질 경영을 하나의 뭘로 생각해요? 프로그램으로 생각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맞으면 단기 결과에 집착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커스터머의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블록 체인지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골 세트 투 로우, 골을 너무 낮게 설정한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건 이제 너희들이 한번 여기는 읽어보고요. 여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퀄리티 오가니제이션의 서스테이닝, 유지를 한다. 근데 이제 퀄리티를 하나의 뭘로 생각한다? 맞으면은 이제 너희들한테 항상 얘기하지만 품질이라는 거는 뭐가
완성이 있냐 없냐? 없죠. 항상 뭐야? 과정이지. 이게 품질은 고객에 대한 건데 고객의 요구라는 거 어때요? 끊임이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잘해봤자 더 좋은 걸 요구하고 나은 걸 요구하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요구한다. 그 다음에 이제 말하자면은 성공에는 시간이 요한다는 걸 생각해야 된다. 너무 빨리 하려고 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이제 러닝 오가니제이션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품질은 처음에서 끝까지 다 뭐 해야 돼? 교육에서 시작해서 교육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들 알겠지만 그 학교 학생의 질은 뭐를 넘어설 수 없어? 교수의 질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이게 교수가 훌륭하지 않으면 학생들은 훌륭할 수가 없다. 훌륭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항상 이 얘기는 뭐냐면 그 회사의 제품의 질은 뭐를 벗어날 수가 없어? 종업원의 질보다 나을 수가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종업원의 질을 높여야 맞으면은 그 회사의 제품의 질이 올라간다고. 그래서 항상 종업원들을 교육시키는 것을 굉장히 중요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항상 그 너희들이 이제 맨날 배운 뭐야? 말콤 발드리치의 평가표를 항상 해서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피드백하고. 왜냐면 그게 하나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니까. 그래서 우리 회사는 과연 글로벌 스탠다드 발드리치로 해서 이게 이제 만점 만점에 아니 1000점 만점에 얼마? 500점은 넘어가야지. 알겠죠? 500점 정도 넘어가면은 말하면 글로벌 스탠다드에 이제 부합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그게 이제 우리나라의 이제 비극이기도 한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도 이런 그 저 품질 평가표가 나와 있잖아. 그렇지만 그걸로 평가하면은 사람들이 안 알아주니까 전 세계 제일에 가는 미국의 말콤 발드리치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를 받는다. 그러면은 조금 사람들이 으쓱하는 이런 것도 있고, 이거 어떻게 보면 뭐 노예 견성이기도 하지만 이제 이 글로벌이라고 하는 이런 이제 평가표가 되니까 이렇게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변화를 유지해야 된다. 굉장히 길다 뭐가. 그 다음에 이제 너희들 알지만 이제 ISO 9000 이제 시스템을 이렇게 하고 이제 뭐 6시그마 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6시그마로 들어가는데 이제 6시그마라고 하는 거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그래서 이제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어쨌든 자 다시 기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라고? 서스테이너빌리티, 이제 지속 가능성. 이게 너희들이 항상 모를 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요. 친구를 딱 만났어. 그런데 막 얘가 막 내한테 뭐 불고기도 사주고 술도 받고 그래. 그랬을 때 너희들이 뭘 생각해야 돼? 지속 가능성. 그잖아. 아 이님이 월급 수지나 이런 걸 봐가지고 맨날 술 받지는 못하잖아. 그러면 이것을 갖다 지속 가능성 있게 가려면은 야 우리 커피나 한잔 하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학생 수준에 맞게 이렇게 서로 주고받아야지. 그러니까 그렇잖아. 얘가 그냥 술 오늘 5만원치 샀어. 그러면 다음에는 누가? 내가 또 5만원치 사야 되잖아. 그러다 보면 서로 뭐가 돼? 부담스러워지잖아. 그래서 항상 남녀 관계나 친구 관계나 회사 관계나 뭐가 중요하다가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하냐. 이것이 과연 지속 가능하냐. 그러니까 막 이게 너희들이 보면은 이렇게 딱 만났는데 막 유난히 막 이렇게 내한테 잘한다. 이건 지속 가능성이 없어. 지속 가능성이 없어. 그래서 이제 항상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는 거. 그러면 서스테이너빌리티가 되려면 뭐가 돼야 되냐? 기본적으로는 윤리적이어야 되고, 기본적으로는 퀄리티 컨셉이 있어야 된다. 품질이라고 하는 컨셉이 들어있어서 항상 우리가 양보다는 뭐를? 질을. 맞아, 이런 거를 추구하는 이런 관계여야만이 우리가 서스테이너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일시적인 어떤 이익보다는 이게 맞아면 쇼텀이 아니고 뭐야? 롱텀. 이게 롱텀의 이런 그 서스테이너빌리티, 이것이 이제 어떤 품질의 이거에 맞아면 평가 기준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오늘 강의는 첫 번째 뭐야? SDS의 화제와 그 다음에 뭐야? 중복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추적성, 트레이서빌리티. 이제 세 번째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알겠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중복 설계, 그다음에 두 번째는 추적성, 마지막에는 서스테이너빌리티, 지속 가능성. 오늘 여기까지만 합시다.